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하반기 첫 거래일로 상반기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돌파했던 힘이 시장에 여전한 것으로 감지돼 3대 지수는 일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특별한 재료 없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 ISM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수축 국면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6월 제조업 PMI는 48.5를 기록해 지난달 5월 48.7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였고, 예상치의 49.1을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6월 고용 보고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크게 둔화하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날 주인공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 판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6% 이상 급등해 209달러로 마감하면서,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24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올해 초 248달러 수준이었던 테슬라는 지난 4월 22일 13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 연중 낙폭을 15% 수준으로 줄였고, 테슬라는 오늘 밤 지난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낮아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평균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한 44만 8천 대를 예상하고 있고, 앞서 테슬라는 지난 1월 연간 실적 발표 보고서에서 올해 판매 성장률이 작년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힌 바가 있죠. 이에 테슬라는 중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신형 모델을 출시하지 않아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앞서 1분기 출하량도 약 4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소비자들은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 테슬라는 가격 인하와 자금 조달 옵션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올해 초 머스크는 새롭고 저렴한 전기차 개발 계획을 보류하고 초점을 로보택시로 전환해 이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할 수 있죠. 덩달아 지난 4월엔 테슬라가 올해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머스크의 예측에도 주가는 올해 총 20% 이상 내려앉아 S&P 500에서 최악의 성과를 낸 기업 중 하나가 됐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지난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아직 보여준 게 없어 테슬라는 많이 내려왔다 생각은 하지만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거침없이 상승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45% 가까이 급등했고, 이러한 말은 즉 제 의견이 엇나간 것으로 단기적으로 틀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웨드부시의 대나이브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추정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올렸고,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회사에 더 가깝다며 시장의 관심은 다가오는 8월 8일 공개 예정인 테슬라의 로봇 택시로 확실히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0.62% 상승해 124달러로 마감했고, 장 초반 3% 이상 하락하며 주가는 118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후 반등을 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출시되면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밝혀 목표 주가를 기존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 같은 말을 현재 주가 대비 17%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올해 150% 가까이 급등했고, 인공지능의 가치평가 기준은 다소 높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상승의 배수는 완화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GPU가 H100에서 H200으로 그리고 블랙엘로 전환함에 따라 가시성과 주문대기 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도의 촉매제로 엔비디아의 현재치 마이크로 아키텍처인 호퍼에 대한 강력한 기존 수요가 있어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향후 몇 년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우리들에게 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멜리우스 리서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풀스택 전략으로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며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상향 조정해 이는 현재 주가보다 30%나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또 다른 강점으론 매년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것인데, 이에 엔비디아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주가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AR 분야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700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엄청난 돈을 벌곤 있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대규모 인수 합병이나 R&D 투자에 제약이 있어 결국 남은 돈은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S&P 500은 다시 0.27% 상승하며 여전히 전고점 근처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개인적으로는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데 편안하진 않지만 지금 시장의 경기는 사이클 중반에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고점을 많이 만들 것이라,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새로운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싸게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실제로 나은 수익률을 올릴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턴 금리 인하가 이어져 대부분 주식과 채권 시장이 긍정적이라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성장과 통화 정책의 경로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어 이러한 배경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건설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2위 기업 애플은 이날 3% 가까이 급등하며 216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이날 상승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애플은 지난 6월 10일 WWDC 행사로 주가는 7% 이상 급등해 지난 1년간 19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돌파 시그널은 애플의 주가를 더욱더 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면서 애플은 앞으로도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2.19% 상승해 456달러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마소 역시 4월 25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이미 이러한 마소의 상승 패턴은 상단과 하단의 조정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6월 12일엔 종고점을 뚫는 모습까지 보여 이러한 패턴은 전형적인 상승을 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마운트 콕스의 파산으로 7월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인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6만 3천 달러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은 지난 3월 7만 3천 달러를 찍은 이후 약세를 보이곤 있으나 지금 가장 큰 오버행 중 하나인 마이크로콕스 관련 이벤트가 7월에 해소가 되면 하반기에는 꽤나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어 보잉의 주가는 이날 스프레이 에어로 시스템즈를 다시 매수한다고 밝혀 2% 이상 상승했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11% 하락한 이후 다시 이날은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반려동물 사료 전자상거래 회사인 추이는 밈 주식 거래로 유명한 캐시길이 회사의 지분 6.6%에 해당하는 90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날 주가는 6% 이상 하락했고, 재생에너지 주식인 네스트라 에너지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등급을 기존 아웃퍼폼에서 섹터 퍼폼으로 낮춰 회사의 미래가 어려워질 것이라 밝힌 이후 주가는 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신발 제조업체 버킨스닥은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사냥 조정한 이후 이날 2% 가까이 상승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인 니오는 6월 차량 인도량이 거의 100% 증가했다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